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교육 머신러닝 풀 퀴즈로 언어 판독기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풀 퀴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머신러닝 풀 퀴즈에 대해서 가입하기, 그리고 머신러닝 풀 퀴즈를 통한 인공지능을 코딩하는 데 필요한 IBM 클라우드에서 API 키를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풀 퀴즈로 언어 판독기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제가 수업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풀 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풀 퀴즈란 IBM의 개발자인 델 레인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IBM의 왓슨 인공지능 API를 활용한 AI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등과 같이 다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스크래치와 연계하여 인공지능을 직접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 풀 퀴즈를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에 접속하여 머신러닝 풀 퀴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단에 뜨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영어로 나오게 되는 분은 랭귀지에 가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되지 않은 교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목적도 필요한데 이 목적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동의를 한 다음 여기에 만들기를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이메일에 가면은 이렇게 확인하는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컨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이메일로 머신러닝 풀 퀴즈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지만 이 비밀번호는 많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풀 퀴즈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를 눌러줍니다.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한 이메일로 메일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입한 이메일로 reset your password라는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 히어를 눌러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까지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IBM 클라우드에 가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풀 퀴즈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도구인 IBM 왓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BM 클라우드 계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소창에 cloud.ibm.com을 입력해 줍니다. 계정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아까 머신러닝 풀 퀴즈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이메일에 발송된 확인 코드를 눌러줍니다.
IBM 클라우드에서 보낸 이메일 확인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준 이 숫자를 복사하여 입력을 해 줍니다. 이름과 성을 입력합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줍니다. 이메일로를 클릭하고 그리고 계정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IBM 계정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IBM 클라우드에서 API 키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중에서 AI 기계학습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기반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왓슨 어시스턴트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왓슨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위치를 서울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가격 플랜은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API 키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키를 복사합니다. 그럼 머신러닝 풀 퀴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풀 퀴즈에 로그인한 다음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API 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프로젝트를 왓슨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세요에서 새로운 인증을 추가합니다. 가격 정책은 라이트 그리고 API 키를 클릭한 다음 복사한 API 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풀 퀴즈를 통해서 언어 판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봅시다를 눌러줍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프로젝트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good or bad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인식 방법은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중에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네, good or bad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총 3가지의 탭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훈련 탭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탭이 있습니다. 훈련 탭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주는 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기 탭에서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자신만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주는 탭입니다. 그러면 훈련 탭을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굿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레이블의 추가를 눌러서 bad라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굿에는 데이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좋은 단어를, 그리고 bad에는 데이터 추가를 클릭하여 자신이 생각할 때 나쁜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씩 데이터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좋은 단어와 그리고 나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감정 단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사진들과 감정 단어 모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BK21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보면 감정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감정 단어 모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감정과 행복, 즐거움을 나타내는 감정, 그리고 슬픔, 회한, 좌절을 나타내는 감정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학습 평가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훈련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다르게 판단하는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네, 굿으로 뜨고 100%라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스크래치 3을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3 열기를 눌러줍니다. 보통 스크래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양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소에 무표정인 얼굴과 그리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무표정, 그리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bad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표정을 각각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표정일 때니까 가만히 있는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웃는 얼굴, 그리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우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서 클릭 캐스트를 눌러줍니다. 처음에 모양은 무표정이었기 때문에 형태 클릭한 다음 모양을 바꾸기, 이것을 무표정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감지 버튼을 눌러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적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이, 여기 보면 good or bad 라는 제가 만든 머신러닝 풀 퀴즈를 통해 만든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인식하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연산에서 제가 만든 대답이 굿이라면은, 형태가 웃는 얼굴 굿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복사하기를 눌러서 제가 만든 대답이 bad라면은 표정이 나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라고 입력을 하니 네, 웃는 얼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바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단어를 입력하니 표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폴 퀴즈에 들어와서 프로젝트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good or bad라고 해서 역시 프로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훈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아이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자신들이 좋은 단어와 그리고 나쁜 단어, 뜻과 출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하였고 여기서 아이들이 조사한 단어를 머신러닝 폴 퀴즈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크래치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스크래치입니다. 시작을 눌러주면 어서오세요 라는 말과 함께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Welcome to 연포초등학교 라고 해서 학교에 잘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지 않은 단어를 쓸 경우에는 언어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평소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용 습관을 알아보는 통해 동기 유발을 하였습니다. 앞서 아이들이 머신러닝 폴 퀴즈 스크래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확인해 보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글쓰기와 연계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주장하는 글쓰기와 연계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아니면은 언어 폭력 등과 연계한 수업을 하였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아이들이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언어 폭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서 아이들이 근거를 찾았고 단순하게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등을 아이들이 검색하여 자신들의 주장하는 글쓰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머신러닝 폴 퀴즈를 활용한 수업 방안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어 수업하고의 연계입니다.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직접 바른 말과 나쁜 말을 찾아보고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 그리고 스크래치를 활용해 인공지능 판독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소 언어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고 빠르고 고운 말을 써야 되는 주장하는 글쓰기와 연계하여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가 수업하고의 연계입니다. 역시나 머신러닝 폴 퀴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코딩하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수업하고의 조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국어 수업, 특히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 조금 기능이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가 수업하고 만약에 연계를 한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직접 블록 코딩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의 연계입니다. 자신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알아보고 말이 가지는 중요성 아니면 영상들과 함께 연계하여 인성교육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굿이라는 제가 레이블은 정했지만 거기에 나쁜 단어들을 넣고 아니면 bad라고도 제가 정한 레이블에 좋은 단어들을 넣었을 때 그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데이터 결과값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백인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흑인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라고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입력의 중요성과 데이터의 평행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